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서울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국회가 임명 반대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반대를 해도 자기 사람이면 기어이 임명을 강행해 왔습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예전에 자신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기에는 어렵다라고 직접 본인이 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산호맹 활동 경력 때문 아닙니까? 오늘 조국 서울대 교수가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독재 정권을 반대했다.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뭐 이따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산호맹 활동이 1987년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끝난 후에 이루어졌던 반국가 단체 활동이에요. 산호맹 결성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고, 이게 사회적으로 알려진 거는 1991년 정도부터 알려졌고, 이게 1993년에 가서 법적 단죄를 받죠. 조국 서울대 교수는 91년에 가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1년이 어떤 때입니까? 소련도 붕괴했고, 동구권도 붕괴했고, 사회주의가 종언을 구하던 그 시점 아닙니까? 그때 난데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전복하려는 혁명을 꿈꾸었던 산호맹, 그 산하에서 사회주의 과학원의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했던 조국,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 체제, 이 두 가지의 축으로 국가를 운영하도록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1987년에 국민투표로 합의한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전복하려 했던 산호맹, 우리나라 헌법체제를 부정했던 산호맹,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꿈꿨던 조국 서울대 교수가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체제 유지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능멸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거기에 보좌진 분들 불철주야로 지금 인사청문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겁니다. 인사청문 준비 열심히 하셔서 좋은 보도자료, 조국 서울대 교수의 알려지지 않은 나쁜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조국 서울대 교수의 민낯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인사청문 당일날까지 그렇게 하시고, 인사청문은 보이콧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거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면죄부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자유시민, 그리고 우파 시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조국 서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에 보이콧으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시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2년 2개월을 재직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뭐 잘한 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연이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국 민정수석의 모습에서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 자기보다 과분한 자리에 앉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정말 잘 알려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산호맹 가입 활동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대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논문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표절 시비들이, 표절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구 부정행위는 아니지만 영구 부적절행위다. 재인용을 해야 되는데 재인용 표시 없이 자기가 쓴 것처럼 논문을 썼다.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서울대 측이나 아니면 버클리 대학교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조국 민정수석이 어떠한 논문 표절 시비가 생기는 행위들을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 다들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제가 만약에 법대를 가서 만약에 석사를 받고 박사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논문에서 발견되는 게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학문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오상방위 사례, 이게 서울대 그때 당시 수업을 들었던 서울대 법대생들, 그리고 서울대 학교 스누라이프 쪽에서는 아주 화제가 됐던 일들이에요. 정당방위라는 거는 형법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게 정당방위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줄 알고 나는 먼저 죽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상방위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형법 조항에 없습니다. 오상방위가. 정당방위만 형법 조항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오상방위가 법 조항에 있지 않고 학설상 인정되는 형법 이론이라는 건 법대 한 3학년 수준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냐? 그럼 서울입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인 거예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서울대 법대 형법 교수가 강의실에서 오상방위 조항을 형법 전에서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없으니까 막 학생들 앞에서 당황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같으면 뭐 교수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내용이라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형법 교수가 오상방위가 형법 전에 있다고 찾아봤다는. 그리고 법 중에서 형법이라는 건 형법전에 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죄형 법정주의라고, 형법전에 규정이 되지 않는 죄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법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형법 같은 경우는 철저히
현행 법전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외울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교수를 한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논문들을 쭉 살펴보니 표절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단서들이 발견됐다. 물론 서울대나 버클리는 그걸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무부 장관이 무슨 대학 교수 임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검증하는 차원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따져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법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철진한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1991년도에 민주화가 다 끝나고 1980년대 학생운동권들 대부분 다 목표의식이 없어져서 방황하고 있던 그 시점에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그 조국 서울대 교수, 그때가 독재 시절이라고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재에 맞섰다? 오상방이랑 비슷한 거죠.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독재 시대가 아닌데 독재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보기에는 상황 판단력 자체가 없어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문재인 씨, 조국 서울대 교수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하십시오. 우리나라 헌법 1987년 국민들이 합의해서 투표로, 국민투표로 만들어준 우리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